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중국의 명나라 때의 간신인 위층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이면서 미국으로 이민한 천문학자인 조지 가모프는 1904년부터 1968년까지 64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폭발 이론과 팽창 우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폭발 이론은 것은 우주는 맨 처음에 이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점도 아닌 점점점점 아주 작은 점, 보이지 않는 점에서부터 우주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서 우주가 급팽창을 하게 됐다. 대폭발을 하고 그게 이제 빅뱅이죠. 그다음에 이제 팽창을 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지금도 아직도 우주가 팽창하는 중이다. 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했죠. 이 가모프가 주장한 이 빅뱅과 팽창 우주론은 지금 저희 천문학계에서는 정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이론으로 주장을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만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미국의 천문학자 그저 천문학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허블이죠, 허블. 허블이 망원경을 반면해서 이제 우주 전체를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다. 점점 별들이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옛날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을 때는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작았을 거죠. 팽창하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점보다도 적은 게 우주였다. 그게 이제 미국의 천문학자인 허블이 이제 만원경을 통해서 적색 편의를 통해서 빅뱅과 팽창 이론을 증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별 내부에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한다는 이론을 주장해요. 이것도 이제 지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항성뿐이죠. 이 태양계는 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양 하나뿐이죠. 그게 항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별이 아니고 이제 행성이라고 부르죠.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 그래서 이제 수금, 지화, 목금, 토, 천왕성, 해왕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다음에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또 오르트 그룹대가 있고 또 더 멀리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태양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태양계에 있는 천체 중에서 지구는 이제 위성이 이제 달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목성은 위성이 이제 79개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목성 주위를 도는 돌덩어리가 많죠. 그게 79개나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놈은 이제 수성보다도 달보다 더 크죠. 수성보다 크고 그다음에 이제 토성도 한 60 몇 개의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왕성이라든가 해왕성도 24개 이런 위성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화성은 이제 위성이 2개밖에 없죠. 포보스와 데이모스 이렇게 2개밖에 없고 지구는 이제 하나 달. 그다음에 이제 금성은 이제 위성이 없고 이제 수성도 없고 이렇게 해서 태양 주위를 얘네들이 다 뺑글뺑글 도는데 얘네들은 이미 다 죽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핵융합 폭발이 없죠. 하지만 항성인 별인 태양만은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에 태양은 워낙 질량이 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태양 안에 있는 수소를 다 소진할 때까지는 계속 폭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수소가 합해져서 헬륨이 되고 이것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소를 다 소진을 해서 헬륨으로 다 바꾸든지 어떻든 소진을 할 때까지는 앞으로 한 50억 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생긴 지가 태양과 태양계 지구가 생긴 지가 지금 46억 년이 됐죠. 우주가 생긴 지는 137억 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태양이 여태까지 온 게 거의 46억 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한 50년을 더 살다가 태양이 없어진다. 가지고 있는 연료인 수소를 다 써버리면 태양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하게 되고 핵융합 반응을 안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 반응이 계속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제 그 폭발한 청력이 있는 거지. 근데 안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제 청력이 이제 반가이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힘인 그 핵융합 폭발이 없어지면 청력이 없어지면서 오로지 안에서 끌어당기는 중력만이 작용하면은 태양이 이제 쪼그라들죠.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쪼그라들죠. 쪼그라들면은 이제 50억 년 후의 얘기입니다. 쪼그라들면은 이제 태양이 이제 뭐 이제 백색 외성이나 뭐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조그맣게 됐다가 그러면서 다시 안쪽으로 이 그 질량이 이제 또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 질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또 다시 또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초신성은 안 되지만은 다시 이제 거대하게 커졌다가 완전히 산산폭 조각이 나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그 별들은 안에서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계속 폭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유일한 항성인 별은 태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딴 별은 이제 또 뭐 켄타우로스인가 뭐 그런 별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그 우주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에 속해 있죠. 우리 은하 밀키웨이죠. 이 우리 은하 속에 있는 그 별, 항성, 태양과 같이 스스로 폭발하는 별이 이제 우리 은하 속에는 그게 한 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천억 개, 지금 한 2천억 개 정도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는 또 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천억 개가 은하 안에 천억 개가 있고 그런 게 또 천억 개가 있으니까 천억 곱하기 천억 그러면 우리 우주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항성, 태양과 같은 불타는 별이 100조 개가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은하가 이제 밀키웨이인데 우리 은하도 주변에 또 위성 은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주위를 도는 은하가 또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되겠죠.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더 크죠.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억 년이 흐르면은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을 하게 되면서 안드로메다 은하에 우리가 작으니까 우리 은하가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은 충돌이라고 해서 뭐 그 물건이 두 개 부딪혀서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충돌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 별들이 있어도 공간이 그 사이사이는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 그 지구 바깥쪽에 있는 게 더 멀리 있는 게 이제 화성이죠. 그다음 화성 더 바깥쪽에 있는 게 목성이죠. 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는 엄청난 그 별 조각들, 그러니까 뭐 그 천체,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들이 있는 그 소행성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이제 그 크기가 뭐 가지각색이죠. 뭐 이제 지구보다 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들이 이제 하늘에 가득, 이제 우주에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주선을 타고 갈 때 그와 같은 그 돌덩어리들 사이를 과연 가다가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낸 그 우주선들 있죠. 보이저라든가 이제 우주선들을 뭐 계속 보내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들이 날아가면서 그 우주에 있는 돌에 잘 부딪히지 않는 게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사이로 거의 안 부딪히고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이제 우리의 밀키웨이, 우리 은하하고 부딪히게 되더라도 그 둘 다 이제 별이 많죠. 우리 은하도 이제 그 안에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더 크니까 그 안에 이제 별이 더 많겠죠. 그럼 2천억 개와 저쪽에 뭐 3천억 개가 부딪힌다고 해서 이제 그 별들끼리 막 부딪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의 틈새 공간이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거의 안 부딪히고 그냥 합해지는 수준. 합해지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뭔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세팅이 되겠죠 하면서 커다란 거대한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뱅글뱅글 이제 서로 돌고 뭐 이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지 가모프가 주장한 것은 알파 분계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 그다음에 이제 감마, 뭐 베타,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이제 그 우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존재를 예견을 했습니다. 이 우주의 마이크로파는 뭐냐 하면은 우주가 맨 처음에 생성이 되었을 때 만들어진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137억 년이 되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을 했냐 하면은 미국의 천문학자인 윌슨 천문학자가 그 윌슨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잡음이 들린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비둘기가 똥 싸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결국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우주가 처음에 빅뱅에서 태어난 게 137억 년이었는데 그로부터 38만 년이 지난 후에 최초의 뭐 원자 뭐 이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빛이 광자죠. 빛이 만들어지면서 이 38만 년 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죠.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속도로 이제 계속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간 거죠.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우주의 끝에서 그게 이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어떻든 그런 게 이제 우주의 마이크로파 배경이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가모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주 전체를 연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든가 생명체들은 다 DNA를 갖고 있죠. DNA가 이제 디옥시 리보 엑산이죠. 그래서 이제 DNA는 이제 그 안에 자기의 그 유전 정보, 염색체, 뉴클레오티드, 뭐 아민, 티민, 그다음에 이제 구아닌, 시토신 뭐 이런 그 네 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된 유전 정보의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DNA, 디옥시리보 엑산. 그다음에 이제 RNA는 이제 그 RNA에서 발달한 게 이제 DNA죠. DNA는 아무튼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세포 핵 안에 있죠. 이거를 또 DNA 구조를 밝히는데 공헌을 한 과학자가 바로 러시아의 천문학자인 조지 가모프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때의 말기, 명나라가 이제 멸망을 한 게 이제 순정제 때 멸망을 했죠. 명나라가 멸망을 한 거는 이제 여진족의 청나라한테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한 것이 이제 서기 1644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나라의 3대 황제, 청나라의 초대 황제는 이제 누르하치죠. 두 번째 황제가 이제 홍따이지죠. 청태종인 홍따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가 홍따이지의 아들인 순치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 세 번째 아들이 이제 5살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따이지의 동생 도르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세 번째 황제 순치제의 이제 작은 아버지죠. 이 도르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의 수도인 그 북경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청나라 황제 대관식을 올린 것이 이제 1644년. 청나라가 건국이 된 것이 이제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1616년에 누르하치가 이제 그 후금을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홍따이지가 이제 1636년에 나라 이름은 이제 후금에서 이제 청나라로 바꿨죠. 그러니까 1636년에 건국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1644년에 명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멸망한 것은 1911년에 순원의 신의 행령으로 청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1636년부터 1911년까지 거의 한 300년을 진행한 것이 이제 청나라가 되겠고, 그 이전에 있던 나라가 명나라죠. 명나라는 이제 조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건국이 됩니다. 조선의 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이 1392년이죠. 그 이전에 거의 한 30년 전이죠. 1368년에 명나라는 그 한족인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건국을 하죠. 그게 이제 1368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제 1368년부터 해서
1644년까지 1368, 1644. 명나라도 한 280년, 300년 진행된 나라가 되겠고, 이때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할 때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가 되겠습니다. 이 숭정제 전에 황제가 바로 천계제가 되겠는데, 이 천계제 때 간신이 한 명 있었다. 이 간신이 이제 환관인 위충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충현은 1568년부터 1627년까지 59살에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설한 그 이후에 10년 후에 이제 죽은 거죠. 1920년 52살 때, 그러니까 그 52살 나이가 들 때까지도 이제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었죠. 건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거세를 하고 내시가 돼서 궁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먹을 거라도 좀 빌부터 먹으려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잘라버리고 내시가 돼서 궁중에 들어간 겁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내시를 하면은 밥은 먹여주니까. 그러면서 그때 황제인 천계제의 유모에게 접근을 해서 황제의 측근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총애를 받는 거죠. 천계제에. 그러면서 이제 한 3년이 지난 1623년에 55살이 되었을 때 비밀 경찰 조직인 동창, 이제 그 황실에 있던 비밀 경찰 조직 동창의 장관이 되면서 황제를 대신해서 정무를 농단하고 아주 권력을 막강하게 휘두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1627년에 59살이 되었을 때 천계제의 동생인 숭정제가 즉위를 하자. 이 숭정제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탄핵을 받게 되고 본향으로 좌천되어서 가는 길에 압박에 의해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체는 찢겨지고 목은 잘려지고 가족들, 일족들은 모두 처형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맞게 됐으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항상 망한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뭐 이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